잠시만요. 저의 제목은 오늘 돌고 돌아 뉴스킨 진짜 사업 시작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어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종합병원 간호사로 한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었고,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일한 만큼의 만족스럽지 못한 월급으로 고민하던 중에 퇴직금과 대출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영업 16년 동안 프랜차이즈와 개인 창업까지 한 11 개의 외식업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식업계의 유행은 다 쫓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커피숍, 피자, 레스토랑, 치킨집 등등 종류별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작게는 8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을 투자하였는데, 정말 잘 되는 곳도 있었고요. 본사의 부실로 2 년도 안 되어 보상금 하나도 없이 간판을 내리기도 했었고, 또 창업을 해 잘 되었던 매장은 금세 주변 사람들이 쉽게 카피해서 저희 매장의 독창성이 사라져 그저 그런 매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유행에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에 투자를 계속하게 되었고, 겉모습은 되게 화려해 보였지만 처음에 작았던 대출이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3년 저로서는 '인생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 10억 정도 되는 투자 금액이었거든요. 이 매장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면서 그때 상황은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어요. 그전에는 자영업이 손대는 곳마다 잘 되다 보니까 벌리는 대로 트렌드에 발맞춰서 큰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큰 집도 사고요. 뭐 고급차도 타 보고 틈틈이 뭐 아이들과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기도 하였고, 제가 정말 항상 돈이 많이 벌릴 것만 같았었거든요. 요즘 되게 유명한 투자 전문가 존니라는 분이 뭐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부자도 아닌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가난해진다고요.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에 준비하지 못한 저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되면서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냈던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생활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열정과 패기가 남아 있었을 때였는지 세상에 타협하지는 않았고 정말 열심히 재기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펜을 들고, 또 미국에서 돌아온 아들과, 그때 아이들이 미성년자였거든요. 18살 아들과 창업을 해서 매장 2개씩 운영하면서 하루에 19시간씩 진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쳤어도 매장을 움직일 정도의 현금 순환은 되고 있었고, 또 빚을 갚아가면서 그때그때 버티고 살았지만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의 일상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코로나처럼은 아니지만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했었고요.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원 검찰청 앞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저에게는 정말 핵폭탄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날까지 정신없던 매장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불씨로 전날까지 정신없던 마지막 불씨로 어 제가 좀 막 백종원처럼 되고 싶어서 백종원이란 브랜드를 선택해서 다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금 오픈하자마자 되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매장 오픈한 지 3 개월 만에 저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김영란법이 저의 발목을 잡았고, 비싼 임대료, 그때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매장도 1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매장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을 감당 못해서 마지막엔 빚만 남기고 결국엔 문을 닫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재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들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고, 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해 지금은 요양병원 간호사와 뉴스킨 사업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처음 뉴스킨을 만났을 때는 주위에 선입견이 있어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제품도 좋다고는 했지만 가치를 잘 몰라서 많이는 구매했지만 꾸준하게 체험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같은 계열회사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셨던,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랑 같이 병행하셨던 서연희 사장님을 만나면서 다시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도 좀 현실에 처한 상황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관계 유지만 하다가 자영업으로 처절하게 마감하고, 간호사로 일하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투잡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대 근무인 제 상황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때 뉴스킨이 눈에 들어왔었고, 오랫동안 지켜와 보면서 저와는 다르게 멋지게 성장하고 성공해 계신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뉴스킨에 저도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의 저의 스폰서님인 서현희 사장님으로부터 여러 번의 세미나에 초대되면서 뉴스킨 사업이 진짜 사업이네. 나도 백종원처럼 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제가 처한 상황에 투자금도 없고 시간도 자유롭다는 것에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고요. 제가 아시던 분들이 뉴스킨으로 부자가 되어 계신 걸 보고 어 제가 해 왔던 뉴스 제가 해 왔던 자영업이랑 이 뉴스킨을 좀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시는 저희 멋진 2대 스폰서님이 뉴스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하는 뉴스킨과 자영업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싶었어요. 미스터 피자는 그래도 제가 좀 자영업이 제일 왕성할 무렵에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가맹비가 3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미스터 피자 본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스터 피자 몇 천점, 미스터 피자 무슨 점, 이런 상호를 가져오는데 지불하는 금액이었고요. 교육비는 3주 정도 본사에 가서 하는데, 제가 오히려 그 교육비를 250만 원 지불하고 또 가서 직접 제가 일을 하고 또 홀 주방 매니저까지 전체가 교육을 받았었는데, 또 서울 가서 받다 보니깐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정말 500만 원 이상 들어갔었던 것 같고, 또 숙식에 차비에, 그리고 교육이지만 그들도 시간을 내서 오는 거라 월급도 나가야 됐었거든요. 한 매장을 오픈하는데 최소 60평 기준에 5억 이상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성공이 꼭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 비해 뉴스키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성공하는 법까지 트레이닝 해 주는, 그리고 성공의 법칙만 잘 실행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 보며 정말 최고의 사업이라는 걸 인지했고, 직접 알고 나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뉴스킨 사업이었습니다. 어 저의 최고의 뉴스킨을 만나면서 추가 소득도 발생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적, 외적 변화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의 최애템인 뉴스킨 TR90을 만나면서 삶에 찌들어 있던 제 얼굴이 달라지고 외모에 자신감도 생겼고요. 뉴스킨 안에서 이런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정신적인 성장도 되면서 친구들과 함께 독서로 삶에 대해 점검도 하게 되었고, 팀이 생기면서 가족 같은 스폰서, 또 파트너,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꿈을 이야기하면서요. 또 친구들은 접하지 않는 SNS, 인스타를 통해서 즐겨하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젊은 친구들과 소통도 해보고, 또 바쁜 일상 중에도 가끔 하늘을 보며 감사함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또 그때 처한 상황이 되게 힘들지만 열정적으로 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과 아이들도 같이 서로 응원해주며 파이팅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의 뉴스킨을 통해 꿈을 꾸게 되었고요. 올해 2020년 목표는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과 꿈을 이루어 내년에는 하와이 트립에 꼭 같이 가는 게 올해의 목표고요. 저의 장기적인 목표는 예전에는 정말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돈과 시간에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 추억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대가 지불을 하고 돌고 돌아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진짜 사업이었구나. 진짜 사업이구나.' 그리고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너무 오래 돌아오지 마세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고 늦지 않게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진짜 부자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이 말이 저도 귀에 쏙쏙 들어왔는데요. 진짜 주원원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주원원 사장님께 큰 박수로 따뜻한 눈길로 네, 감사합니다.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장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장님인데요. 너무 광주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냥 뭘 갖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언니예요. 이분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은 그냥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만 같고, 그리고 뭐 인생에서도 진짜 퍼즐 한 조각을 찾아줄 것만 같은 그런 언니예요.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의 마스터피스, 내 인생의 마스터피스라는 거 오늘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네, 내 인생의 마스터피스 PA 박재은 사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저는 뉴스킨 사업가 박재은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도 여기서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네, 제가 보이시죠? 저는 오늘 내 삶의 마스터피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뉴스킨 사업가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참가자를 보니까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아마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실지 우리 같은 마음이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분
그런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되게 따뜻하면서 감사하기도 한 생각이 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걸작, 걸작품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퍼즐 용어로서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을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만족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계실 텐데요. 만족스러운 내 삶에서 약간의 아주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을 완성시켜줄 마스터피스를 오늘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제가 짤막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잃어버린 내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어두운 아파트 입구에서 아버지가 뭔가를 막 열심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뭘 그렇게 찾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열쇠를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열쇠가 안 보인다. 이러시면서 아빠가 너무 열심히 찾고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찾아야죠, 당연히. 그럼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하고 열심히 열쇠를 찾는 거예요. 열쇠를 아무리 아빠랑 둘이서 같이 찾다가 지쳐서 아빠, 어쩌다가 열쇠를 잃어버리셨어요? 열쇠 여기서 잃어버리신 거 맞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아빠가 아니, 나 여기서 안 잃어버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열쇠를 잃어버린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찾고 계세요? 여기가 조금 밝아서. 여기서 밝아서 찾고 있었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열쇠는 밝은 곳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곳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열쇠를 어쩌면 좀 밝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서 손쉽다는 이유로 그 열쇠를 그곳에서 찾고 계셨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마스터피스, 내 인생 잃어버린 열쇠는 진짜 내가 잃어버리는 곳, 있는 곳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잠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그 이야기가 약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원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하는 삶도 있고요. 그 원하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행자님,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진행자님 마이크를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하는 삶을 이루는 삶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약간의 추가적인 소득? 혹은 나만의 사업? 혹은 재정적인 자유? 아니면 어떤 분은 좀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원하실 테고, 혹은 내 개인적인 성장을 조금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걸,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혹은 일찍 일로부터의 은퇴를 원하시는 분, 혹은 내 자녀, 소중한 자녀에게 조금 여유로운 유산 상속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하는 거 말고요. 제가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꿈을 공유해 보면서 같이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건 제가 원하는 삶인데요.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제 목소리가 약간 DJ 같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저는 원합니다. 평일 햇살 좋은 날에 면바지, 가벼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선크림만 바른 맨 얼굴에 립글로즈를 바르고 나가서 집 앞 브런치 카페에서 느긋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배우고 싶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 40대. 그런 40대의 저는 지금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미학미술사학과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 강좌를 듣기 위해 나만의 작고 예쁜 원룸을 꾸며서 살기도 하고, 뉴욕의 장기 여행자가 되어서 현지인처럼 편안하게 즐길 만큼의 여유와 그리고 어휘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유연한 어른의 삶,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휴식 같은 사람이 되고 여유와 여행을 그런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삶. 도전과 시도를 즐기는 청춘의 마음을 가진 어른.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먹고 차 마시기를 즐겨하고 그런 사람.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만큼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 강건을 저는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꿈 꾸시나요? 이런 삶을 혹시 원하세요? 원하신다면 댓글창에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이루고 계시나요? 이룰 만한 도구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그 꿈은 돈과 시간을 무시하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은 많이 벌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 어떤 더 나은 직장을 한번 찾아볼까? 혹시 내가 창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 알게 된 건요. 돈은 액수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돈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돈의 종류는 노동소득에 불과했지만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는 혹시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한테는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이런 스피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불로소득. 그 긍정적이게만 들리지 않았던 그 단어. 안 입을 자, 힘쓸 노자, 힘쓰지 않고 소득을 번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그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나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재산 소득. 이런 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소득을 원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입당해온 그런 이미지로는 불로소득은 게으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주입을 당해왔습니다. 베스트셀러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입니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이고요.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깁니다.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셨나요? 그리고 어느 쪽에 계신가요? 그리고 어느 쪽에 계시길 원하시나요?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책에서 비밀리에 알려준 게 아니라요. 서점에 가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이 책에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저의 이야기 혹은 그 앞에 주옥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신 주원원 사장님, 저의 다운라인 파트너 사장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주원원 사장님의 이야기로도 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론, 어떤 썰,
어떤 개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맞나요?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읽어보셨고 적어도 책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46페이지에 실어진 그림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돈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 생활자, 직장인, 인플로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내가 내 일을 해야지 하면서 박차고 나와 내가 나를 고용한 자영업자, 전문직, 이른바 내 스스로를 고용했다 해서 셀프 인플로이드. 그리고 이 왼쪽 사분면에 또 다른 한편 아주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어서 우리들이 채 미처 보지 못한 오른쪽 사분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 그리고 뭔가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이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가 사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돈의 흐름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에 95%의 사람들이 왼쪽 E 사분면과 S 사분면에 속해 있고 그 왼쪽 사분면에는 단 5%의 돈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더 아이러니한 건 95%의 돈이 있는 오른쪽 사분면에는 단 5%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둘을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으로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돈과 맞바꾼 것은 바로 노동소득이요. 뭔가 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어서 그걸 돈으로 바꾸는 것은 권리소득이요. 그래서 노동소득과 권리소득. 그런데 저한테는 노동소득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불로소득, 노동소득은 긍정적인 이미지, 불로소득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벌고 싶었던 돈은 오른쪽 권리소득, 불로소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버는 돈, 그래서 패시브 인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돈은 나는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 돈을 원하면서도 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의 악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보 같았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왼쪽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고 종사하는 왼쪽 사면의 사람들을 비하할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걸 원하냐면요. 우리는 E 사분면, S 사분면, B 사분면, I 사분면, 이 모든 사분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돈을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비사분면의 돈을 버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돈을 벌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구나. 네, 심지어 이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투자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연을 하면 직장인, 월급 생활자처럼 인플로이 노동소득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을 함께 파악해 보시고요. 이 책의 56페이지에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게 목표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세요. B사분면과 I사분면. B사분면과 I사분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8년째 병상에 누워 있어도 누구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벌고 있는 이건희처럼, 그리고 백종원처럼 직접 사업체를 세워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가맹점을 돈을 주고 사세요. 그런데 능력도 좀 부족하시고 돈도 좀 부족하시다고요? 그럼 마지막,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다. 이 세 번째 방법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 56페이지를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책도 물론 베스트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지만 그렇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모두 다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시도 혹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원원 사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영업, 내가 투잡해 볼 의향이 있다. 77%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꿈을 꾸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업률이 87.9%나 되죠. 자영업 10곳 중에 9곳은 문을 닫는다. 라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어차피 요즘 뉴스만 켜도 누구나 다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까지 그 불안감을 더 플러스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씁쓸한 대열에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위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코로나도 누군가에게는 위기였겠지만 저에게도 개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욕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저에게 다 물심양면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덕분에 저는 많은 걸 얻고 살았죠. 대학 다닐 때는 혼자서 한 달 남짓 배낭여행, 유럽 배낭여행도 다녔었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박사 과정 하기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자판기처럼 저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던 밴딩 머신 같은 저의 든든한 엄마가 계셨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 엄마 서현숙 스폰서님, 저의 사회적으로는 저의 일대 스폰서이시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저의 엄마이신데요. 지난주에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서현숙 사장님이 이러한 H 해상 화재 보험에서 25년 근무한 중에 그 중에 16년 동안 연도 대상을 수여를 하셨고 게다가 뭐 3W 시상은 200주 이상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멋졌던 저희 엄마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시는 바람에 가장의 위기가 오면서 실질적인 아빠도 물론 계셨지만 진짜 저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주셨던 저의 서현숙 사장님, 저희 엄마의 위기가 곧 저희 가족의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매달 그리고 매 학기 수백만 원, 기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었는데 매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봉이 2억 5천, 3억 정도 되셨던 저의 엄마에게 위기가 오면서 저의 학업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엄마가 아픔과 동시에 엄마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대학원생이었던 저에게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끄럽게도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 하나? 더 부끄러운 이야기는 나도 커피숍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나는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라는 분 계실까요? 아마 다들 이런 꿈은 꿔보셨을걸요? 베스킨 라빈스 31, 뭐 뚜레쥬르, 카페베네, 뭐 드롭탑 혹은 또 뭐 파리바게뜨, 커피숍. 나 한번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것 같다 라는 자신감이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그런 자영업을 만만하게 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장의 위기가 저의 집안의 위기, 저에게도 위기가 되었고 그러던 중에 저는 좀 색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색다른 선택을 하게끔 도와줬던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당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여전히 바닥 근처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꼭대기에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사다리에 어디쯤 이르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전에 당신이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사다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만약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 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들이 오르고 있던 사다리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잠시 확인해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위기가 바로 이 사다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당신의 소득은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의 질이다.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 즉 그 소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가왔고요. 제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중에서도 뉴스킨은요. 화장품을 원래부터 좋아했었던 저에게 뉴스킨은 정말 나한테 최고의 아이템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백화점에 값비싼 화장품을 주로 썼던 저에게는 이번에는 무슨 화장품을 써볼까? 다음에는 무슨 화장품을 써볼까? 이게 저한테는 어쩌면 하나의 즐거움, 재밌거리였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저에게 뉴스킨이라는 아이템은 와, 이건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뉴스킨 한번 써볼까 말까 하는 아이템이었지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볼까 말까 하는 아이템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디올 화장품을 쓰고 좋다고 해서 디올 립스틱이 예쁘다고 해서 맥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나 맥 사업해야지 디올 사업해야지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재인식했던 이 뉴스킨이라는 아이템은 여러분의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만드는 경기를 타지 않는 어쨌든 쓰는 돈이라는 뜻의 anyway money. 그 anyway money의 종류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걸 자각하고 나서는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구나. 나는 무엇을 유통하고 있었나?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고 노동력을 팔고 있는 사람, 누군가는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시간을 파는 사람, 누군가는 나의 지식을 파는 사람, 기술을 파는 사람. 아이템이라는 것은 노동력, 시간, 지식, 기술 이런 것들과 똑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저한테는 왠지 내가 화장품을 유통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탐탁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 가치를 몰랐었기 때문이죠. 그죠? 제가 만약에 공부를 계속했고 박사과정 3학기 때 저는 그 공부를 그만뒀는데요. 계속 박사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다가 연주를 잘 탔으면 제가 지식을 파는 사람이 됐겠죠. 지식을 파는 사람과 이런 anyway money 이런 아이템들을 파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좀 더 생각을 개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거 하나 재밌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 화장품?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런 아이템들을 내가 유통한다고? 혹시 LG는 어떤 기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삼성은 어떤 기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LG는요. 럭키 금성의 약자였습니다. 럭키 금성. 럭키와 금성이 인수합병되면서 LG가 되었는데요. 럭키는 어떤 회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LG, 럭키. 럭키는 페리오 치약을 만들어서 굴지의 기업이 된 회사입니다. LG, 럭키, 페리오 치약. 럭키의 그 이전의 회사의 이름은 라키라는 회사였는데요. 혹시 동동구름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라키는 동동구름물을 유통해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어때요? 조미료를 유통하면서 굴지의 기업이 되었죠. 이런 아이템들 통해서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LG와 삼성. 우리는 어때요? 뉴스킨은? 뉴스킨도 이런 아이템 맞나요? 그럼 하나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 지금까지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해온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구나, 뉴스킨. 자부심을 느끼면서요. 하나 더 의문이 생기는 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어떨 것인가? 다들 아시는 알리바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에요? 유통과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뉴스킨은 지금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으로 유통과 플랫폼을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인가요?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뉴스킨은
Anyway Money로 유통과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시민 의식들이 높아서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데 사재기를 한다라고 해도 사재기를 할 때 나 옷을 좀 사재기 해야겠어. 혹은 내가 명품 겠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사재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사재기를 하던가요? 생활 필수품들을, 그런 제품들을 사재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바꿔 얘기하면 경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는 하루에 2번, 3번 그 이상 닦고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세안은 하고요. 머리는 감고요. 샤워는 하고요. 스킨 로션은 바르고요. 메이크업 제품도 쓰고, 그리고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설거지 세제로 하고요. 빨래도 세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소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들의 소비를 조금 더 현명하게 유도해서 그들에게 인컴도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제품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제품들을 전달받으면 나는 그래도 죽어도 나는 그런 제품 안 쓸 거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매번 쓸 때마다 30% 할인을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6%씩 캐시백을 받고 그리고 저처럼 사업자가 되면 맥시멈 40%까지 캐시백을 받는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딱 2명씩 한테만 한번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이 2명에게 전달하고 나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나로부터 전달받은 그분들도 그들로 인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윈윈 게임이거든요. 2는 4라는 산수를 잘 아실 겁니다. 2명이 2명에게 전달하면 2는 4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그라미 개수, 나로부터 시작된 동그라미 개수를 세보시면 2는 4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2와 새로 만들어진 4가 더해져서 총 6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의 수학이고 누적의 수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으로 배워왔었지만 그것은 왼쪽 4분면에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노동자들, 노예들인데 노예들 중에서도 조금 더 유능한 노예들의 대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아왔던 우리들에게 주입되었던 숫자, 그게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이라는 산수를 주입당하셨다면 이제는 한번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2를 2명이 2명에게, 2명이 2명에게 4번 전달되면 총 30이 됩니다. 그러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2명이 아니라 3명에게도 전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 3은 9라는 숫자 혹시 아시나요?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 3은 9가 아니라 12. 3을 3이 되고 또 3이 되고 3이 되면 총 120. 3명이 3명에게 전달하고 그 3명이 3명씩에게 전달하면 4번 전달되고 나면 총 120이 되는 이 게임. 30과 120의 차이는 총 90의 차이고 4배의 차이지만 그 시작은 2와 3, 단 1의 차이였다는 거. 단 1의 차이가 4배의 차이를 만들었고 총 90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을 죽기 전까지 5명한테만 한번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5명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10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누군가는 1년쯤이면, 누군가는 금방 지금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5명씩 한번 공유해보는 겁니다. 5명이 5명에게, 그리고 그 5명이 5명에게 전달을 하면 총 78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30과 120 그리고 780의 차이는 단 3의 차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동안 너 열심히 노력해서 780을 너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런
노력을 주입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팀워크를 활용하시는 거고 내가 돈의 크기보다 액수보다 형태에 집중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큰 숫자의 에너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고 확장되는 자산입니다. 780은 그냥 있지 않거든요. 780은 또 다른 780을 만들거든요. 그건 확장되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못하겠어. 난 내성적이거든. 난 아쉬운 소리 하기 싫거든. 난 인맥도 없어. 난 남자야. 난 나이가 어려.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난 피부가 좋지 않아. 난 아기가 너무 어려요. 수많은 이유들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성적인 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 인맥, 남자, 성별, 나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컨디션이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을 이유와 핑계를 상황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부디. 얼마 전에 이 사업을 24년 동안 하신 저희 리더 사장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뉴스킨은 진입의 장벽이 없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진입의 장벽이 없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죠. 이 사업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어떠한 큰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학벌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어떠한 장벽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입의 장벽이 없다라는 것을 왜 얘기하셨냐면요. 저는 이 사업의 장점으로 봤던 걸 이 리더 사장님, 2천만장자, 24년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신 조기철 사장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진입의 장벽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 비즈니스. 아무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허황되고 가치 없는 것이겠지. 사랑스러운 인연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인연들을 잇고 이어서 이기는 팀 안에서 열정적이고 정직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면 족하겠구나. 책임감을 가진 어른.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도를 정돈한 진짜 어른들이 인연을 만들어서 연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착각을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을 만드는 그런 어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책을 많이 공유하죠? 네. 이 책도 역시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딱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면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배짱이 수준의 통찰력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뉴스에서 떠도는 이야기들,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은 풍문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테러리즘이든 경기 불황이든 선거와 관련된 스캔들이든 그것은 당신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요즘은 좀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뭔가를 미루고 계신다면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진정한 사업가가 두각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업가들은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제품과 프로세스를 창출하죠. 누군가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아니시죠? 오늘 지금 줌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299분이 지금 현재 듣고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다 체크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이 시간에 300분 가까운 분들이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길 제가 권유드릴게요. 이렇게 시기가 시기라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실은 내 인생에 더 나은 삶의 도구를 찾기 위한 것인데 단지 이렇게 줌으로 쉽게 알아보는 것은 사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는 미팅들을 통해서 꼭 오프라인으로 미팅하시고 이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시고 그런 정도의 수고는 꼭 필요하십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한테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쉬운 성공은 없죠. 그렇지만 가치 있는 성공 뒤에 저에게도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열심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뉴스킨에서 인정받는 최고 명예 직급을 달성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CEO 분들과도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아제약에서 근무를 하던 저의 사랑스러운 남편과 지금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킨 안에서의 성공, 시간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자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자유 그런 걸 누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저랑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2013년도에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찍어 놨던 사진이 이렇게 자료로 쓰이네요. 이런 피부였던 제가 그리고 2013년도에 저희 엄마의 피부 그리고 지금은 60이 넘으신 저희 엄마의 너무 안 그래도 예쁜데 지금 더 예뻐진 저희 엄마의 모습 적어도 이 정도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의 삶으로 나를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요렇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티알라인티 331시 클럽에서 작년 4월에 제가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90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도 이 체중과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더 탄력적인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왜 해독을 디톡스를 했는데 피부가 더 좋아지고요. 너무 상쾌해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앞에서 이렇게 말스토리를 해주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주원원 사장님도 또한 이렇게 투잡을 하고 밤샘 근무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TR라인티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되찾으시면서 지난달에는 투잡을 하시면서도 TR라인티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자 7분의 LOI를 진입을 시키시고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기회가 있는 비즈니스이고 제품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진짜 배기를 골라내기 위한 기회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권유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변화하세요. 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결단하셨으면 약간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걸 권유드리고 싶은데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변화라는 것은 딱 그냥 180도 변화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해오셨던 걸 계속 하시면서요. 안 했던 걸 약간만 더 해보시는 거. 그걸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컴이 E 4분면이나 S 4분면에서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계속 그렇게 인컴을 버시면서 또 다른 창구로 B 4분면의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준비해 보시라, 대비해 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하면요. 준비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비가 온다라고 일기예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나가서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신세를 살짝 져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사러 뛰쳐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디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들으셨다면 우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노후라는 것은요. 진짜 비가 올려나?
그냥 반신반의하는 그런 일기예보가 아니라요. 100%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는 건요. 예고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기는 언제든지 내 가족의 위기, 또 다른 누군가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 오늘 목표가 11시 땡 하면 끝내는 게 제 목표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지금 11시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진솔한 깊이 있는 비즈니스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끝내주는 강의였어요. 진짜 엄지척. 진짜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 혹시 찾으셨나요? 전 찾았어요. 진짜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박재은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마음의 박수 진짜 모두가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자유. 오늘 밤 계속 그 책 읽어주시는 언니처럼 계속 끝날 때까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불로소득, 부정적인 의미인 줄만 알았는데 좋은 뜻이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방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꼭 그 초대해 주신 분들과 대면하는 미팅, 꼭 그런 시간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걸 주셔서 변화, 해왔던 것을 계속 해가면서 안 했던 것을 약간 더 하는 거, 그 약간이 어떤 건지를 찾아보시는 또 시간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깜깜한 밤에 꿀같이 완전 달콤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두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방은 300명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TV로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진짜 지금 그래서 한 총 350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최고였어요. 오늘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애프터 시간이 지금 주어졌는데, 한 분 남자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종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제 소개를 하면 삼성전자에서 10년째 재직 중에 있고요. 회사를 10년 다니다 보니까 상대 고가 평가랑 동료를 짓밟고 좀 올라가야 하는 경쟁 구조, 40세에 공고사직이 들어오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미래, 제일 중요한 저의 미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 자각을 좀 했었어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 회사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저의 미래 계획이 필요하다는 찰나에 제 친구에게 이 사업을 소개받았고요. 5개월 넘게 직접 알아봤고,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신 박재은 스폰서님과 제 친구인 신현아 스폰서님과 함께 독서 미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 오늘 강의 말씀처럼 제가 적어놨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을 것을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또 anyway money. 내가 당연히 맨날 소비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금강이 있다고
제가 이제 소득을 벌 수 있는 금강이 있다고 아는 순간에 안 할 이유가 없는 좋은 것을 알려주는 이 메신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이 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그냥 진짜 할 말은, 진짜 제가 이 좋은 것을 알려주고 하는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프터까지 깔끔하게 준비해주신 이종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까지도 너무 완벽했던 하루였습니다. 저희 이제 자야죠. 11시가 넘었어요. 저희 다음 주 예고편, 네, 플랫폼 데이 다음 주 거 띄워주시겠어요? 네, 플랫폼 데이 7번째 플랫폼 데이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실 분은 다른 게 나왔어요.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실 분은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밀레니얼의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부터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 되신 이 사장님은 정말 내공이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정종화 사장님은 메인 강의, 정종화 사장님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알려주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시간을 하실 건데 팩트 체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거라는